있는데 여기 네 번째 이유와 이슈하고 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황당해요. 지역화폐 이거 예산도 많이도 안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지역화폐로 구입하면은 10% 더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를 누가 보조하는 거냐면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얼마 많이. 근데 지역화폐 하면은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역 상권들 다 살고 지역경제 살아나는 건데 얼마나 좋아.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갖고 지역화폐는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노인 일자리. 이 윤석열 정부는 이 보수 정부는 자꾸 노인 일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노인 일자리가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뭡니까 카톡방에 올려드린 자료가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요 이거예요. 202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이라는 이 보도 자료거든요. 야 이거 보면은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금도 작년부터 인구 절벽 상황이 됐고 인구가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45년 이후로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뭡니까 고령화. 우리나라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빨라요. 이미 지금도 굉장히 심해.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한번 봐보면요. 세계 인구는 2020년 79억 7천에서 48년 후에 103억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5,200만 명에서 2017년 되면 어떠냐 3,800명으로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추세예요. 지금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합니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감소할 거예요. 고령화. 야 이게 커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고령인구 구성비가 지금 9.8인데 우리나라는 몇이냐? 2배가 넘어요. 넘진 않네. 거의 2배. 고령화 비율이. 고령 인구는 65세 이상부터 고령 인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2022년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2017년 되면 어떻게 하냐? 인구의 반, 2분의 1은 고령화예요. 2분의 1. 좀 과장이지만, 2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반이지, 반. 2017년 되면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65세 이상이라니까요? 이거 정말,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65세) 이상이 2022년 17%, 2040년 가면은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 18년. 2040년 가면은 인구 3명 중에 1명은 노인이에요. 3명 중에 1명. 얼마 안 남았어요. 2040년. 이거 다 우리가 직면할 사회예요, 이때. 2070년만 되면은 좀 더 멀어 보이잖아요. 이때는 인구 2명 중에 1명.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령화 증가율을 보면요. 이렇게 가팔라요, 지금. 굉장히 심해지게. 가파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언론을 보건 뭘 보건 간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인구 절벽도 있고 또 고령화 심하다. 그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를 우습게 여겨요. 노인 고령화가 이렇게 심한데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계속 퇴직해야 되는 나이는 막 더 짧아지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노인들을 위해서 뭐 10시간 30시간에 뭐 한 25만원, 30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일자리라고
폄하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우리 노인 일자리 담당하시는 분 좀 모셔와갖고 같이 일하고 대화 나누고 싶은데,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 일자리가 일자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집에만 있는 이 어른들, 또 지금 이웃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건강하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도 더 뭐라고 할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용돈 직접 버는 거 버니까 이런 뭐랄까, 이런 이 자긍심이라든가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 내가 용돈을 줘야 되는데 내가 안 들어도 돼.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한테 경제적인 부담도 확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노인들이 하는 일이 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인 일자리가 하는 일들 다 불필요한 일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도 노인 일자리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알림방이라고 붙이는 거. 저희 동네에 100 몇십 가지의 그 알림 이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 뭐 광고 같은 거 붙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지구사한테 알리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뭐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불 끄는 거, 그리고 아이들 그 뭐 데려다 주는 거, 아주 노인 일자리 종류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그런 게 왜 나쁘냐고요. 근데 그거를 그런 돈 그따위 25만 원 줄 바에는 그런 일 없애버리고 30대 40대 젊은 층들 일자리 만들어줘야 돼. 그러고 있어요, 이 새끼들은요. 문재인 정부가 노인 일자리 80만 개 만들 때 뭐라고 하냐면, 노인 일자리 만들면 뭐하냐, 40대 50대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40대 50대 일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60대 70대 80대까지도 일자리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그리고 나는 이 발상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세대를요, 노인 세대, 60세, 65세 이상, 30대, 40대, 막, 자꾸 구별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60대들은 60대끼리 살고, 30대는 30대끼리 살고, 10대는 10대끼리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집안에, 노인과 중년과 청년과 청소년들이 같이 있어. 사실요. 같이 안 살더라도 우리가 다 세대가 연결돼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연결돼 있어. 그러면 그 가족의 삶은요, 함께 연결돼 있다고요. 내 아버지의 삶이 조금 더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내 자녀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당장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돈이 없어, 어머니 돈이 없어. 근데 돈을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벌어. 그럼 그 돈을 내가 아버지 부모님을 안 드리고 말 그대로 진짜 자녀한테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애들 교육비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세대가 다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사를 보면 노년 일자리만 많고 30대 40대 50대 일자리는 없네, 막 그러고 있고, 다 이거를 막 싸움을 시키려, 싸움을. 그게 아니거든요. 다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남녀 문제 마찬가지야. 남녀 문제도 왜 여성만 이렇게 해줘? 왜 남성은 안 해줘? 왜 남성만 해? 여성만 해?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남성과 여성이 서로 무슨 적이야? 떨어져 살아? 내 와이프가 여성이고, 내 어머니가 여성이고, 내 딸이 여성인데, 내 남편이 남성이고, 내 아들이 남성이고, 내 형제가 남성인데, 근데 언론들이나 뭘 보면은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그냥 각자 개인인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꾸 싸움 붙이는 기사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일자리 마찬가지예요. 황당하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추세는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거.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는 막 줄어들어. 막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인구 중에서 앞으로 노인이 18년 후에는 3분의 1. 그리고
2017년에는 반은 노인이래.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탱을 할 거예요? 어떻게 지탱을 하죠?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되나요? 이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야. 소위 선진국 반열에 있는 모든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냐?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지금도 물론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뭐 사실은 미비하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리고 모든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이주민들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고 마치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갖고 우리한테 엄청나게 무슨 위협을 준다느니 패를 끼친다느니 그따위 사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려면요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로만 다문화가 아니라 진짜로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 외국에서 막 이민자들이 오거나 아니면 난민 신청하거나 사람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막 배제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죠. 백인들 제외하고는 얼마나 무시해요, 다. 마치, 동남아에서 누가 오면은, 저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 그따위 얘기는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영화제 했잖아요. 영화제 하느라고 제가 방송을 못한 거였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저희가 상영한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안녕민우라는 영화예요. 안녕민우. 안녕민우는 이제 네팔에서 1992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예요. 이 민우라는 이 친구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에서 활동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민우 씨가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이 15일밖에 있지 못하는 때였어. 그러니까 민우 씨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미등록 외국인. 그 당시에는 불법 체류자, 소위. 그런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법무부에서 다 단속을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영화 보면 너무 좋아요, 이 영화. 이 영화 보면은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스크린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또 끝난 다음에 한홍 교수님 모셔갖고 또 짧게 이야기 듣고 옆에 계시는 분이 영화가 감독님이야. 감독님이 오셨더라고요. 저희 영화제 하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시간 보냈는데 근데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이 영화 너무 재미도 있어. 재미도 있고 너무 좋은 영화야. 너무 좋은 영화인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민우 씨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나도 사랑도 하고 애정도 있고 이해력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분은 만나잖아요. 외국인인지 몰라. 한국말을 너무 잘해. 한국말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이거 추방된 다음에 네팔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감독님이 찾아가갖고 막 대화를 하는데 네팔어가 편하냐 한국말이 편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누가 옆에서 자기를 딱 치면은 나도 모르게 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네팔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이주민들하고 우리 사회하고를 연결하는 가구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구 역할. 진짜 중요한 역할.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문화를 잘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또 저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사실은 가구 역할을 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방을 할 때 어떻게 추방을 했냐? 기존에 오래 있던 사람들 있죠. 오래 있던 사람들은 다 추방하는 거예요. 다 추방하고 오래 있지 않은 사람들만 남겨둬. 이게 외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 사회에 오래 있으면서 그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게 해야지. 아니, 그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만 받아준다? 이제 비자 5년 4년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가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된다 해서 내보낸다는 거야, 다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냥 외국인 이주자들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일자리 한 4년 정도 하게 하다가 다음 비자 주려고 할 때 내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있지 못하게 그냥 잠깐 왔다가 가. 마치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회사에서 오랫동안 머무면은 2년 넘으면은 정규직 줘야 되니까 정규직 안 주려고 비정규직으로 뽑았다가 그냥 2년 써놓고 내보내는 것처럼 똑같아. 사람도 우리나라 왔다가 괜히 5년 지나면 영주권 줘야 되니까 주기 싫으니까 4년 일다가 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한테 도움도 안 돼요. 도움도 안 된다고요. 외국인도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돈 벌고 그러면은 물론 자기들 나라에 돈도 보내주고 그러지요.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지, 아직도 다문화에 대한 이런 포옹, 수용 그런 게 없으면요 한국 사회는 이제 망해요. 어떡할 거야? 지금 봤잖아요. 인구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파르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인구가. 세계 인구는 늘어나도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3,800만으로 감소하죠. 근데 감소만 하는 게 아니야. 감소하면서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특히 지금 노인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 여러분 지금 뭐 40대 50대 분들 우리가 노인 됐을 때 이 사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경제 주체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고 다문화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30대, 40대, 50대 그런 사람들은요 다문화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많이 내고 다문화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왜? 나를 위해서 좀 이기적인 목적이지만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무슨 핏줄이니 그런 거에 유치하게. 그냥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단일민족? 웃기는 소리예요. 단일민족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단일민족이라는 환상, 단일문직, 뭐 순혈주의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다문화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